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뭘 볼 거냐면 중국 이야기를 다 봤으니까 조선 후기 때 변화된 일본과의 관계도 잠깐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임난 직후야. 뭐 있겠어? 국교 단절. 7년간 전쟁했잖아요. 완전 쫑난 상태. 그러다가 국교가 재개되기 시작해요. 국교 재개 왜 했는 줄 알아? 우리가 요구했을까요? 일본이 요구했을까요? 그럼 일본이야. 그 선진화된 조선의 문화 맛을 본 일본은 정말 다시 국교를 재개하고 싶었어. 근데 우리도 필요성이 좀 있었거든. 이유가 이거야. 왜? 임난 때 어지간히 끌려갔죠. 포로 문제. 또 일본 이 도굴범들. 이것도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거야. 특히 왕릉 도굴했는데 가만 안 두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과 국교가 재개도 뭐 대화의 파트너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일본도 국교 재개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 일본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주범인 거고 이제는 도쿠가 이에야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쿠가 막부가 등장한 거야. 근데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아니지 않냐.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고 싶다. 그때 한번 이야기해 줘요. 꼭 일본과 우리 외교 문제 누가 처리한다고요? 소개한 바 있지 않아? 왜? 예전에 약조 맺을 때도 꼭 누가 껴 있었어? 얘가 한다고 그랬잖아. 스시마 도주라고. 진짜 필요성 스시마에게 있는 거거든. 그 스시마 도주가 끼어서는 거야, 실제로. 앞으로 뒤에 약조도 보면 이 스시마 도주가 맺는 거야. 우리 앞에 조선 전기 때 맺은 약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지 않아? 뭐 있어? 오, 기억하네. 좋아. 중요한 자세야. 개의약조. 그것도 스시마 도주랑 맺은 거란 말이야. 먼저 적을 한번 지켜봐야지. 그래서 이름이 탐적사야. 적을 염탐 오는 거야. 보러 보낸 거야. 유적 누군지 알아? 앞에 본 적 있는데 우리 임나 때 누가 있어요? 스님들이 열심히 싸웠던 승병장들이 있었다며. 그 승병장 유명한 분 유정이야. 스님이 간 거야. 사명대사라 불리게 됐다. 그래서 그 결과 일본이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 뭐야? 문화도 문화. 첫 번째 이제 먹어봐. 기억나? 무조건 식량 얻어가야 돼. 그래서 교육을 허용해달라고. 외관이 설치되고. 우리 전에 외관이 몇 개 있어? 임난 전만 해도? 삼포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외관이 3개 있었다면 이제 외관 한 권 열어줘. 부산에만 딱 열어주는 거거든. 외관이 열리고 그리고 약조를 맺는 거야. 그게 바로 무슨 약조? 기후약조. 꼭 받으시고요. 잠깐만. 우리가 조선 전후기에 꼭 기억해야 될 약조를 2개 본 거야. 조선 전기 뭐 봤어? 개해약조와 조선 후기 무슨 약조? 기후약조로 본 거야. 광해군 때문에 기후약조인데 자, 그래서 조금 더 볼 게 있어. 일본 약조를 한 번만 정리해보자야. 솔직히 이걸 교양 차원에 보는 사람은 이런 걸 알 필요가 없어. 하지만 시험을 받은 학생들은 조금 받을 필요가 있어. 자, 보시면 약조. 이 약조인데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야? 우리와? 교역, 무역을 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뭐가 와야 돼? 배가 와야 돼? 물건을 실어 갈 배가 온단 말이야. 그게 세견선이라 부르겠지. 한자가 힘들었구나. 배선자야. 그리고 뭘 사가는 거야? 식량을 사가는 거야. 그게 세사, 미가 무슨 미? 쌀미자인지도 알겠어. 두가 무슨 두? 그래, 콩두자야. 이제 눈치를 오는구나. 그래, 두유도 있잖아? 맞아. 쌀과 콩을 사가는 거야. 맞아. 식량두에 가는 거거든. 얘들이 가장 중요한 목적, 배를 몇 척이나 보내고, 그래서 얼마큼 실어갈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그게 그들과 우리가 약조를 맺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야. 이걸 좀 우리는 달래는 거야. 처음, 우리 삼포 연 다음에, 처음에 외관이 3개 있다고 했잖아. 삼포는 약조를 맺었다고 했지? 그게 바로 유명 무슨 약조라고요? 개의약조. 그럼 개의약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겠어? 그럼 일본이 배를 몇 척이나 보내서 얼마나 사갈 수 있냐야.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50척을 보내서 200석을 사가는 거야. 자, 50척과 200석만 기억해. 뒤에 건 안 기억해도 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왜냐? 자, 약조를 다시 한번 맺은 적이 있거든? 일본이 그 뒤에도 외란 외변을 계속 일으키지. 임진은 전에도 계속 외란 외변 일으켰던 거 기억나? 다시 이거 또 볼 거거든. 왜냐면 이것 때문에 생긴 게 바로 뭐였어? 비변사라는 우리 기구했잖아. 비변세 또 볼 거야. 비변세 왜 세웠나? 언제 상설기구가 되나? 언제 국정 최고기? 그럼 외란 외변이 저절로 정리되거든? 아무튼 삼포 외란 이후에 애들이 사고 쳤잖아. 일본이 싹싹 빌게 다시 안 까볼게요. 그래서 약조 맺은 게 임신 약조란 거야. 자, 임신 약조 외울 건 아닌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이걸? 벌어줘야지. 그 벌이한 게 뭐야? 얘들의 불편을 처리하면 되지. 줄이면 되지. 얼마?
그럼 딱 반으로 자르면 돼. 요거 말 것도 없어. 이해가죠? 자, 근데 일본이 진짜 사고친 거 뭐야? 임진왜란이지. 그 이후에 맺은 약조를 뭐라 한다 했어? 기후약조. 자, 이번에 어떻게 할까? 그럼 더 깎아야지. 근데 이걸 깎아버리면 얘들이 우리가 약조를 맺을 이유가 없는 거야. 너무 깎아대니까 차라리 다른 데 뚫는 게 빠르지. 그래서 불편하게만 만드는 거야. 불편하게 만드는 건 뭐야? 그럼 배를 줄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이거 하나는 기억해 두면 돼. 아, 첫 번째 계약조 때 50척에 200석이었다. 죄지면 반으로 친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임진왜란 이후에 더 사고 쳤으니까 기후약제는 콩과 쌀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배의 양만 줄인다. 어렵지 않죠? 그냥 무턱대고 답이 안 나와. 이게 뭔지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일본과 우리 사이에 국교가 재개됐잖아. 그러면서 뭐가 왔다 갔다 한 거야? 사신이 오고 가겠지. 자, 우리 쪽에서 일본에 보낸 사신을 뭐라 하냐면 이렇게 불러. 뭐라고요? 통신사. 근대 이전에, 개항 이전에, 우리가 강화도시에는 개항 이전에 일본에 보낸 사신단은 전부 다 통신사 혹은 조선 통신사를 부르는 사절단이야. 보시면 언제부터 갔다고요? 자, 이렇게까지 문제를 하는 거면 안 될 것 같은데 옛날 공무원지 뭐 이런 것도 막 내고 그랬어요. 지저분할 때는. 뭐라고? 선조 때부터 통신사가 갔고 약조는 그 뒤에 맺어진 거야.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먼저 통신사 가고 그 뒤에 약조가 맺어진 거야. 자, 아무튼 이름은 필요 없어요. 선조 때부터 이제 뭐 통신사가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통신사를 안 가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원래 명칭은 회답점 쇠한사라고 불렀는데 세환, 소위 말하면 일본에 끌려간 우리 포로들 되돌려받기 세환해하기 위해서 보냈다 해서 세환사 이름표를 썼는데 이 표현 몰라도 되고 그들은 계속 뭐라 쓰니까 통신사라 쓰니까 통신사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자, 목적. 이 통신사 누가 보내달라는 거야? 일본의 요청이야. 일본이 진짜 보내려고 강력히 요청했던 거야. 왜 요청했느냐? 조선 선진문을 외우고 싶고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이거야. 일본에 새로운 지배체가 등장했잖아. 도쿠가 이에야스. 도쿠가 막부가 등장했단 말이야.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조선의 사절단이 필요하다 생각한 거야. 우리 통신사 건너간 거야. 그래서 이거 언제 파견한 줄 알아요? 도쿠가 막부의 쇼군이, 장군이 바뀔 때마다. 에? 새로운 쇼군이 집권할 때마다 파견한 게 통신사야. 잠깐. 그러면 통신사는 정기적 사절이야? 비정기적 사절이야? 정기적이야? 그럼 막부 쇼군이 정기적으로 죽는 거야? 정기적으로 가고 또 정기적으로 가고. 자, 30년 가자. 자, 가고. 이럴 리가 없잖아. 당연히 비정기적 사절이지. 그게 명나라나 청나라에 보냈던 사절과 차이점이야. 우리 중국 보낸 사절은 어땠어? 정기야, 비정기야? 그럼 정기적 사절도 있고 비정기적 사절도 있다면 기본 정기적 사절을 깔리고 거기 비정기가 같다면 일본에 보낸 사절단은 뭐야? 다 비정기야. 정기적 사절은 존재하지 않아. 자, 이거 누가 요청했다고? 일본의 요청. 돈 누가 내야 할까? 그럼. 그죠? 수익자 부담이야. 에? 일본이 돈 내야지. 그러니까 이 엄청난 비용을 일본 막부가 다 부담한 거야. 근데 막부가 이걸 지가 다 내기 싫으니까 밑에 있는 지방 영주들에게 그걸 다이미 여러분은 걔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했고요. 얘들 굉장히 불편해했지. 자, 마지막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 그러면 이 통신사가 개항까지 쭉 이어졌다. O야 X야? 그게 X야. 나중에 일본에서 약간 국수주의 바람이 불어. 국수주의 열풍이 분다고. 그러니까 국수주의 열풍이 부니까 뭐 외부와의 통로를 끊고 싶겠지? 내게 최고야 이게 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신사 길을 딱 끊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수주의 열풍. 거기 난 이제 반항 감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중단되는. 그러니까 개항까지 안 간 거야. 우리 뒤에 보면 조선왕을 다 몰라서 그렇지? 순조, 헌종, 철종. 그리고 고종이거든. 고종 가서 개항하잖아. 근데 그 전에 끊겼다 야. 그러니까 개항까지 통신사가 이어진 건 아니었다. 잘 봐두시고. 그리고 한능걸 모르는 학생들이 하면 이렇게 시험이 나오기도 해. 한능걸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이렇게 많이 나오지. 다음 같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지도 딱 나오고 혹은 이 사진이 나오고. 이해가시죠? 내는 방식이 뭔지 알겠지? 그래서 어째? 한양부터 출발해 동네를 거쳐서 부산 지금의 부산 동네를 거쳐서 해로 거쳐서 그지? 난 일본
지금의 도쿄. 옛날 에도라 불렀다. 도쿄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일본과는 대표적 사셨다는지 알겠지? 육로와 해로를 거쳐서 갔던 이게 바로 뭐다? 통신사와 통신 행렬된 모습도 나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작구 문제 때문에 잘 그리지 않아? 얘 많이 사람 됐다? 거짓말은 잘해도 그림은 많이 잘 그린다? 그래서 통사 모습 볼 수 있고요. 아까 지금 이거 뭐라 했어? 조선에 뭐 배우고 있어? 선진? 그럼 문화배. 그래서 한류의 원조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내 옛날 종종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야. 연사마가 한류의 원조가 아니다. 옛날 한때 연사마 떴다는 거 알아? 배용준? 일본 아줌마들 사이에서 진정한 일본 지식인사의 최고의 한류의 원조는 뭔지 알아? 통신사. 통신사한테 정말 글 하나 받고 싶어서 혹은 자기 글 한번 읽어봐가지고 거기 사인 한번 내가 이런 평을 했다. 평 한 번 받고 싶어서 일본 지식인들이 줄을 섰던 그 유명했던 한류의 출발. 일본 내 한류의 출발. 조선통신사.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하나 더 정리해 나와 있구나. 일본의 파견선이 기본적으로 뭐다? 그럼 정비사지 아니다. 비정기다. 근데 이제는 뭐라 불렀고? 통신사라 불렀고. 자, 근대 이후는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개항 이후에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 맺은 이후에는 이때 파견한 외계 서신을 뭐라 부르냐? 명칭만 봐도 막 맞아. 이게 바로 수신사야. 둘 다 믿을 신자를 썼다. 수신사. 꼭 구별해 두시고요. 개항 이전은 통신사, 개항 이후는 수신사.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한번 더 봐둘 게 뭐냐면 영토 분쟁. 이제 조선후기부터 우리 본격적인 우리 중국과 영토 분쟁이나 일본과 영토 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 대표 중에 어디라고요? 독도와 간도. 아니, 다시 읽어봐. 뭐라고? 독도와 간도. 나는 앞으로 영원히 간도와 독도라 부르지 않을 거야. 왜 독도 간도로 부를까? 이게 다 순서다. 헷갈리면 우리는 뭐로 기억한다? 독도가. 절대 순서가 바뀌지 않아. 누가 먼저 분쟁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야? 독도가. 그 다음 뭐가 발생했던 거야? 간도가. 아니, 실제로 우리가 영토를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자, 독도 먼저 했단 말이야? 간도 먼저 했단 말이야? 독도를. 그 다음 뭐 했단 말이야? 간도를. 실제로 일본이 정말이 난지고 이 영토를 날리는 시점이 나올 거거든? 먼저 날아간 게 독도야, 간도야? 독도야. 그 다음 뭐가 날아가? 간도야. 한 번을 안 바뀌어. 너무 고마워. 순서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우리도 무조건 뭐라 할 거야? 간도, 독도 놓는 거야? 독도, 간도만 있는 거야. 자, 우리 독도는 어딘지 대충 아는 거고요. 그지? 굳이 지도를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 자, 우리 독도 이야기 잠깐 볼게요. 특이하게 이 영토 분쟁이 다 언제 발생한 줄 알아? 왕으로 치면? 숙종 때야. 전부 다 숙종 때야. 간도 문제도 숙종 때 발생하는 거야. 조선 후기 넘어간 관점에 숙종 때 발생한 게 다 영토 분쟁이다. 왜 독도 문제를 냈느냐? 이유가 있어. 우리나라 서민의 기본 정책, 나중에 한번 섬 이야기 할 텐데 서민의 기본 정책 뭔지 알아? 쇄환 정책이야. 쇄환은 잘 모르겠지? 공도 정책이야. 공짜가 무슨 공짜일까? 빌공짜야. 그럼 공도가 뭐겠어? 섬을 비운다야. 왜 섬을 비웠을까? 이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섬에 누가 갔겠냐. 조선시대 때 죄 많은 애들이 많이 도망쳐갔다. 이것도 있어. 두 번째 이유는 뭘 것 같아? 근데 그 섬에 사는 우리 주민들을 육지 내륙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해적이 오면 막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방어가 어렵다야.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륙에 살아라야.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뭐겠어? 섬이 비어있잖아. 이거 무슨 호랑이 없는 여우가 뭐 그것처럼 정말 다른 놈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 울릉도 독도 인근에 어업권이 발달하니까 일본 어부들이었지? 일본 내에서 면허 획득이 없고 고기 잡으러 오는 거야 실제로요. 이걸 바라보는 동해 어민들 어쩌겠어? 열받죠. 진짜 막 돌고 왔잖아. 그때 나선 사람이 있었다야. 그 사람 누구다야? 안용복. 안용복 처음 들어봐요?
아니죠? 우리 용복이 처음 들어본 건 아니지? 유명한 안용복이. 안용복이 출신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천민 이하인 것 같긴 해요. 천민 이하면 천민 이하는 없지. 평민 이하인 것 같긴 해요. 무슨 양반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에 아주 능숙했던, 한자보다 일본어보다 훨씬 잘 알았던 사람은 분명해. 이 사람이 통해서 물고기 잡는데 일본 어부들 나타나서 열받죠? 쫓아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2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는데 2차례, 솔직히 하면 첫 번째는요, 방문한 게 아니야. 납치당한 거야. 막 일본 어부 막 세우다가 일본 어부들이 잡아간 거야. 근데 잡혀가서도 당당히 맞서 싸운 거야. 그리고 정말 울릉도와 독도 우리 땅임을 일본 막부의 동의를 받아낸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일본과 우리 조선 정부 사이 이제 울릉도 독도 문제가 제기된 거거든. 이거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실제 합의가 이루어져요. 일본도 말한 거야. 거기는 조선 땅이다. 확인된 거야. 그래서 공식 문서로 나와. 근데 그걸 일본 이 울릉도 독도에 자주 나타나는 게 스시마인데 걔들이 그걸 일본 어부들이 알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안용복이 열받을 거 아니야. 근데 안용복이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납치당해서 일본 당당히 싸웠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그럼 나라가 어찌해야 돼? 칭찬해야 돼? 벌해야 돼? 칭찬해야지. 근데 미친 거지. 혼장백대. 죽다 살아난 거야. 하지만 여기서 굴하지 않는 거야. 우리 어부들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다시 또 간 거야. 이번에는 아예 준비를 했어. 납치가 진짜 준비를 한 거야. 동해에 살던 동해 어부들 같이 간 거예요. 거의 160여 명을 끌고 와서 나가서 일본과 협상 오고 일본을 건너간 거야. 근데 그때 관복도 준비해 간 거야. 평민 이하라 했잖아요. 근데 관복을 주면. 그래서 일본과 맞서 싸워서 진짜로 다시 한번 우리 땡을 확인받고 온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뭘 갖고 왔다는 게 관복. 조선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확인받고 있는 이 안윤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음에는 뭐였는지 알아? 사형. 그래서 하도 옆에 뜯어 말려서 유배로 끝난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무튼 그 안윤복의 독소 수요를 노력. 먼저 독도 문제 제기됐던 거고, 두 번째 다시 제기된 게 뭐라고요? 간도야. 여러분 간도가 어딘 줄 알아요? 간도를 잠깐 보여줄게. 간도 이치를 봅시다. 일부러 한자를 써준 거야. 한자를 써야지 간도가 뭔지 알 수 있어. 간자 무슨 간자야? 오 안에 사이간자. 도자 무슨 도자? 그래 섬도자. 그러면 여러분 간도가 뭐라는 이야기야? 그래 사이섬이야. 사이에 껴서 뭐처럼 보이는 거야? 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물속이라 미치가 아니야? 물길 사이에 있다는 거지. 물로 둘러싸인 게 바로 섬이잖아. 그렇게 보이는 땅이 바로 간도라는 거야. 한번 볼까요? 지도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가만 보니 여기서 강을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요 백수사님 발언에서 이렇게 하는 강을 무슨 강? 압록강. 이거 초등학교 나온 거야. 이건 아는 거야. 자, 이건 무슨 강? 이러지 마. 두만강이. 여기를 경계로 우리가 국경방어 쉽다고 그래서 세종이 여기다가 사군을 여기다 육진을 설치했잖아. 기억나세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그리고 여기 강 하나 더 볼게. 백두산 발원에 난주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그 송화강이 지류가 된 이 강이 바로 무슨 강? 토문강이라 돼 있지? 토문강이라 돼 있잖아. 보입니까? 자, 여기가 간도야. 왜 이게 간도인지 알겠어? 느낌이 안 와요? 토문강과 무슨 강? 두만강 사이에 두 강 사이에 있는 거 맞지? 그래서 물로 둘러싸인 거 맞지? 그래서 뭐처럼 보여? 딱 섬처럼 보이는, 전체가 물로 둘러싸인 섬처럼 보이는 이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간도. 이해가세요? 이게 간도야. 나중에는 이 주변 일대를 다 간도로 불러. 의미가 확장된 거야. 이 일대를 다 간도로 불러.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 부르거든. 자, 여기는 백두산 북쪽이야 남쪽이야? 북쪽이죠. 자, 여기는 백두산 동쪽이야 서쪽이야? 방위표 헷갈린 거 아니지? 서쪽이지. 그래서 부르는 말. 여기를 뭐라 부르고? 북간도. 그러니까 원래 간도는 무슨 간도야? 북간도야.
북간도가 진짜 간도야. 하지만 음이 확장돼서 여기도 부른다. 뭐라고? 서간도라고. 하지만 진짜 간도는 뭐? 북간도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이 북간도를 말하는 거야. 이 지역을 말한다. 잊지 마시고. 출발이 되죠? 자, 문제는 여기 있어. 배경. 왜 간도가 문제되느냐? 이것 때문이야. 청나라에 만주된 봉금 정책이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청나라 어느 족이었어?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여진족 출신들이잖아. 그 여진족이 후금 세우고 나중에 청이 됐잖아. 자기 민족의 발원지야. 근데 지들이 여기 베이징 가서 중국을 지배하잖아. 영경 가서. 그러니까 여기에 살대. 여기는 자기 민족의 발상지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더 들어와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은 게 바로 뭐야? 봉금이야. 더 이상 새로운 인간이 어찌 들어오지 말아야. 그럼 안 들어갈까? 아니야. 근데 여기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게 뭔데? 산삼이야. 진짜 많았나 봐. 우리 용납이 안 되죠? 캐러 가야지. 연락해러 갔어요. 여긴 좋게 갈등이라 말했는데 막 건너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삼켜갖고 어째 꽤 많은 부를 획득할 거 아니야. 이걸 바라면 중국인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별로 안 좋지? 막았어요? 우리가 굴하겠어? 더 열심히 가지? 그 청나라 관리가 막았었겠냐? 이거 안 돼! 이게 봉금이 오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왔던 나소로 찍었어요. 가해자 우리예요. 청이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서를 찍었다고요. 청 관리들이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 청나라도 미치겠죠. 그 청나라도 자기 국경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조선과 청 사이에 정확한 국경을 정하자. 그래서 백두산에다가 비석을 박자. 어느 강으로 경기로 오는지 여기다가 비석을 박자야. 이거 요청 누가 했을 것 같아? 그래, 청이 요청이야. 우리가 아니야. 청이 말하. 야, 조선 좀 와봐. 같이 답사해서 세우자니까 박자니까. 거기 경계를 정한 거야. 이 사람들은 몰라도 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이 이거야. 국경을 어떻게 한다고? 서로는 압록강을 국경으로 오고 동우는 무슨 강을? 토문강을 경계로 온다. 이게 골 때리는 이야기인 거야. 자, 잘 봐. 이제 재밌어진 거야. 자, 서쪽은 무슨 강을 경계로 온다고요? 압록강. 여기도 비석 박은 거야. 여기 비석 박혀 있는 거거든. 서쪽으로 무슨 강을? 압록강을 경계로 오고. 그럼 이 북쪽은 누구 거야? 청나라. 이 아래 누구 거야? 조선 땅이야. 우리 땅이라는 이야기지? 자, 동으로는 이제 이 재밌는 거다. 동으로는 무슨 강을 경계로 한다고? 자,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면 이해가요? 지들이 이렇게 쓴 거야. 간동 우리 땅 아니야. 우리 땅이 아니야. 우리 땅. 그래서 간도 기속 문제 발생한 거야. 나중에 청이 변명은 뭐였을 것 같아요? 이 토문강 한번 읽어보자. 토문. 에? 토문. 토문. 에? 토문. 한자 섰지만 토문. 아니 지들 발음은 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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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는 이렇게 읽잖아. 뚜만. 뚜만 하고 읽지 않냐야. 그래서 청의 주장은 이거였던 거야. 잘 보려는 거 몰라? 서로는 압록이고 동으로는 토문이 또문 또문 뚜만 뚜만 뚜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간도는 자기 때문에 말하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야, 혓바닥 펴. 똑바로 읽어 새끼야. 똑바로. 서로는 뭐고? 압록이고 동으로는 토문이니 우리 땅이야. 이 싸움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야. 왜 이런 문제 발생했는지 이해가죠? 요거예요. 아무튼 이런 영토 분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왕은 다숙종. 순서가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덕도가 일어나고 나중에 뭐가 발생한다고요? 간도가. 앞으로 이 덕도가 간도를 지켜야지 하는 움직임도 덕도 먼저 오고 간도 먼저 오고 간도 다음 오고 나중에 이 영토를 잃어버린 순서도 뭘 잃어버리고? 덕도를 잃어버리고 간도를 잃어버릴 거야. 순서가 절대 안 바뀌어. 고맙죠? 바뀌면 죽일 뻔했어. 근데 안 바뀌어. 대관계 다 있어요. 다 됐죠?